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아챔이랑 또 똑같죠. 뭐 그냥 챔스랑 2부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분석해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는 뭐 아챔이랑 뭐 나눠서 갈 때도 있고 뭐 같이 갈 때도 있긴 한데, 어제는 그냥 같이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그냥 뭐 딱 1인간들만 가자 했는데, 그래도 뭐 가장 좋아 보였던 거 울산 뭐 대승했죠. 그다음 맨시티는 2대0으로 저 지고 있어갖고 밤 이제 목도 아픈데 일어나가지고 이거 보니까 전 눈물 날 것 같았는데 그걸 역전해주네요. 바셀도 선제골 처먹혔는데 바로 동점골 되고, 그다음에 그 누구 칸셀로였나 펠릭스였나 아무튼 둘 다 주황이잖아. 그 인간들이 골 넣으면서 이제 이겨줬죠. 나머지 뭐 파리는 1대1 비고, 파리 경기는 그 골도 존나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바르콜라 그 인간이 존나게 놓쳤죠. 그 덴벨레랑 같이 그냥 둘이 같이 그냥 싸잡아갖고 두드려 패야 돼. 그리고 영보이스는 전두원이가 뜨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요코요. 요코는 뭐 별점 한 개 주긴 했는데 그만큼 뭐 신뢰가 좀 없다 이거예요. 뭐 라인업 상에서도 말했지만은 용병 다 싸그리 끄는 것도 아니고 한 마리 또 데리고 또 막판에 한 70분인가 넣어야 하니까 또 골 쳐넣더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가장 좋아 보였던 뭐 경기는 축구는 들어왔다. 그리고 오늘 경기 이제 갈게요. 오늘 목이 좀 아파갖고 뭐 기본 뭐 톤이랑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빠르고 간략하게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키치 대 전북 자유 경기. 뭐 방콕 10 전북 6 라이언 6 키치 1 자유 경기. 일단은 전북이 맞대결에서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죠. 홈에서 경기했는데 우위 있는 경기 보여줬고, 근데 사실상 지금 2조 자체가 전북이 꿀조였어요. 꿀조. 왜냐면은 라이언 키치 동남아들이 제일 못하잖아요. 그 저기 더운 나라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을 하고 있다. 전북도 참 옛날 같지가 않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기치 입장에서는 오늘 아직 희망이 있긴 해요. 근데 뭐 라이언이 이제 뭐 지길 바라야 되고 전북을 또 잡아야 된다는 거, 물론 홈이라는 이점은 있긴 한데 차이는 있다.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용병들이 없다. 뭐 구스타버 빠지고, 그리고 보아탱은 부상도 아닌 것 같은데 집에 갔나 뭐 안 나오던데, 벤치에도 없고. 아무튼 그때랑 달라지긴 한데, 근데 그때도 맞대결 했을 때 전북은 로테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잡은 거 보면은 뭐 지금은 이제 용병들이 많이 빠진 상태지만은 없어도 국내적인 클래스로 그냥 잡을 수 있지 않나. 어제 그냥 울산 같은 느낌입니다. 저 경기는 뭐 전북 이것도 못 잡으면은 뭐 그냥 전북 해체해라. 전북 승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그다음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방콕 대 라이언. 같은 조끼리 할게요. 또 지었네. 전북 6 라이언 6 키치. 결경기 일단 오늘 라이언 쪽에 뭐 주축 수비수 용병 한 명 결장이죠. 뭐 누수적인 부분 있고, 방콕이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이겨줬고, 오늘 홈 경기죠. 방콕 태국 팀이기도 하고 뭐 전북도 잡은 그런 저력. 뭐 태국의 원정은 사실상 그래도 무시 못하죠. 뭐 진짜 클래스가 있는 팀들은 그런 거 의미 없긴 한데, 그래도 뭐 어느 쪽 어중간한 애들이다. 홈에서의 뭐 경기 존나 힘들죠. 그리고 자국 내에서도 방콕 뭐 대단한 지금 홈에서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최근에 뭐 리그에서 무슨 그 무승부 뭐 경기들이 이제 조금 뭐 비율을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 한데, 그래도 여전히 홈에서는 계속적으로 강하다는 것도 있기도 하고, 원정에서도 그래도 뭐 그래도 약우위적인 경기도 펼치기도 하고. 라이언 시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경기를 뭐 전북의 키차한테 뭐 비기고 질 가능성은 물론 있겠죠. 있긴 하겠는데, 라이언 입장에서 잡아야 된다. 좀 더 이제 갈 길이 바쁜 뭐 친구들은 라이언이기도 하고, 좀 더 유도리 있게 움직일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홈에서의 강자 뭐 방콕을 그래도 찍는 게 맞지 않나. 저 경기는 방콕 승 볼게용.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보겠습니다. 어차피 라이언은 이 경기에서 승점을 못 쌓는다면 좀 힘들어지겠죠. 달려들 가능성도 있고. 고대 멜버른 시티. 고후 7 여기 죽음의 조네요. 도르트문트죠. 멜버른 7 브리람 6 저장 3. 자, 이 경기 이제 J리그2는 그거 리그가 끝났을 거예요. 끝났고 지금 뭐 그 풀로 뭐 하고 있던 것 같긴 한데, 중간중간 말을 해드렸죠. 고우가 지금 그 순위가 지금 애매하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떨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얘네가
몇 회 있노? 8인가 9인가 뭐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올인해야죠. 이제 리그 끄시고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빡세게 해야지. 뭐 한 뭐 3년 전, 4년 전 생각하면 이제 멜버른 시티 뭐 국대 라인들이 또 즐비하고 뭐 레키랑 그다음에 맥클라렌이라든지 뭐 나바웃이라든지 구딘이라든지 뭐 그냥 초절정의 멜버른 시티였죠. 근데 지금은 확실히 많이 약해졌어요. 리그 내에서도 똥 싸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경기도 말했지만은 1차전 했을 때도 멜버른 시티가 좀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뭐 원래 이제 외국에서 데리고 오고 뭐 유럽산도 데리고 왔는데 어떨지가 좀 의문이 있다. 근데 그래도 뭐 기본빵을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경기력을 봤는데 존나 토 나오는 수준의 경기력. 심지어 상대는 2부 고운데 역시 뭐 J리그라서 좀 다른 건가? 라는 것도 느껴지기도 했고, 오늘은 이제 홈과 원정이 바뀐 상태죠.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고우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멜버른이 확실히 진짜 똥경기라 뭐 수비 자체도 뭐 타이탄 팀도 애초에 근본적으로 아니기도 하고, 저희 경기는 뭐 1차전 봤을 때 다음 경기 때는 그래도 홈이 때는 고우가 그래도 잡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내심 조금 기대를 했죠. 뭐 멜버른 시티가 그래도 인값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역배를 주지 않을까 했는데 정배를 줬네요. 근데 그래도 고우 승쪽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 보겠습니다. 굳이 보면. 그 다음에 또 지었네. 바로 돌아가 버리기. 저장 프로 대 불이랑. 일단은 뭐 여기 좀 뭐 저장도 이기면은 아직까지 희망은 있긴 해요. 근데 2위 싸움에서 순위 점수가 좀 딸리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해요.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이기는 게 낫긴 하죠. 그리고 이제 홈에서 경기다. 그리고 맞대결은 불이라면 4대1로 이겨줬죠. 근데 뭐 점유율이라든지 뭐 좀 나왔던 부분은 결국에 저장이 조금 낮긴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뭐 실리는 축구 하는 게 뭐 결과적으로 뭐 보여준 거기도 하고, 원정 조금 더 이제 버거울 가능성은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항상 말하지만 전 중국 팀 별로 신뢰를 안 해요. 끼케야 뭐 산동 정도? 산동 정도는 그래도 우리 누구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노. 닭공의 황제 감독 뭐야 이름 기억이 안 나노.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고, 용병들 어제 말했잖아요. 브라질 컬렉션 5인방 수비까지 포함해갖고 5인방 그 인간들이 더 나쁘지 않게 잘해주고 있고, 걔네 빼고는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부분 그냥 뭐 점유율 많이 가져가면 뭐예요. 결국에는 골을 못 넣는데 세모발이라서. 저희 경기는 불이랑 풀쪽 볼게요. 불이랑 풀쪽.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언더. 지난 경기 솔직히 내 골은 불이람이 또 한 번 이 정도로 퍼붓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경기는 언더 사이드 뭐 보셔도 될 듯. 볼랑님 안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우라와 대 우한. 7시 라인업은 보통 1시간 전에 뜨나? 어제 몇 시에 떴죠? 안 떴죠 아직?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일단은 우라와가 지금 부상자도 있잖아요. 막 이토도 미정이고, 그다음에 사카이는 아마 결정할 것 같고, 사카이 그다음 아키모토 뭐 퇴장으로 결정하고. 그래서 뭐 이토라도 돌아오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지난 이제 리그 때 보면은 제가 뭐 이토라든지 또 누구였노 한 명 더 기억이 안 난다. 누가 안 났지? 아무튼 뭐 한 명 더 안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얘였나? 아키모토였나? 아무튼 아닌데 뭐 누가 한 명 더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미드 라인이 조금 안 좋다 라는 말을 했는데,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이아오켄이었나? 그래 이아오켄인 것 같다. 왜냐면은 그 아키모토는 좀 빠진 지 오래됐죠. 이아오켄. 그래서 오늘 뭐 기대치라고 하면은 결국에 라인업 상에서 이토랑 이아오켄이 이제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있냐 없냐 요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아직 뭐 라인업은 안 떴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중국의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제3의 메시라 해야 되나, 제3의 메시라 해야 되나 우레이가 근데 제2의 메시인가. 아무튼 우한에서도 뭐 나 옛날에 에이스였다. 우한 말고 옛날에 어디였나 이 인간, 광저우 황다였나, 웨이시하오 그 중국 국대죠 공격수, 요 인간 이제 퇴장당해서 오늘 나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어차피 용병 빨이죠. 그래서 그 용병 2마리에다가 말컹이 요새는 뭐 벤치로 나오던데, 옛날 경남산 말컹 아닙니까? 퇴물됐나봐요. 아무튼 뭐 그런 애들로 이제 갖고 필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요 경기는 이제 포항이 지금 12점으로 그냥 1위 확정이죠. 우라와 4점, 우한 4점, 하노이 3점.
뭐 2위를 할 수 있는 부분, 우라가 오늘 이기면은 뭐 2위는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다음 경기도 뭐 하노이랑 경기에서 승점을 다 따면 10점, 오늘 이기면은 10점으로 또 될 수 있죠. 근데 현재 지금 이 동남아시아 쪽에 5그룹 중에서 뭐 제일 2등 중에서 이제 제일 승점이 낮아요. 다른 팀 이제 전부 오늘 경기하는데 아직 안 했지만 6점, 인천 어제 했지만은 9점, 멜버른 시티 안 했지만 7점, 울산현대 어제 했죠 9점, 오라와 4점. 그래서 나머지 2위 팀들이 뭐 조금 더 유리하죠. 왜냐면 승점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때도 말했지만은 그룹 5개 조에서 뭐 상위 3팀만 2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라는 지금 점수가 좀 딸려요. 그래서 무조건 잡아놓고 일단 봐야 되긴 하죠. 근데 확률상으로는 뭐 울산이랑 뭐 멜버른이랑 인천이랑 전북 이 중에 누군가는 똥을 싸줘야 돼요. 2명 정도 똥을 싸줘야 되는데 좀 그게 힘들긴 해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래서 자존심이 있죠. 뭐 우라가 물론 이제 다음 경기가 또 우라가 그것도 중요하죠. 리그 3위를 뺏겨가지고 산파한테 3위 탈환 그 경기도 잡혀있죠. 삿포로 원정이 잡혀있는데 그것도 중요하다. 근데 사실상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거는 뭐 여기이긴 하죠. 그 여기긴 한데 그래서 감독이 어떻게 의중을 둘지 그게 조금 걸리적거리는 부분. 그리고 주말에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좀 로테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자존심 있지. 일본 축구가 중국한테 패망했다. 이건 진짜 스크래치 존나게 갈기겠죠. 그리고 지난 맞대결도 2대로 비기긴 했는데 우라가 그때도 로테 좀 돌렸어요. 물론 이제 중원에 이토, 그 다음에 이와오켄, 그 다음에 고이즈미 뭐 이런 친구들 나오는데 앞선이 좀 굳었죠. 그 린센이라든지 뭐 타카시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나와가지고 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이는 경기 펼쳤고 물론 경기 결과적으로는 2대이긴 했는데 경기력은 더 나았죠. 확실히 우라가 그 이문에 그 PK 준 거, 그거 중국한테 준 거, 중국이 아니라 우한한테 준 거, 그거 빼면은 뭐 우라가 뭐 경기력은 훨씬 더 나았고 물론 최근에 경기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애들 잡고 반등하고 다음 경기 또 이제 3위 탈환 뭐 그 경기도 좀 해야겠죠. 계속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팀적으로도 똥 싸죠. 저 경기는. 그래도 뭐 그런 이제 요소적인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자존심과 분위기 좀 돌리고 뭐 가져야겠죠. 혹시 또 몰라요. 2위가 또 될 수도 있지. 그냥 지금 현 기점에서는 5개 그룹 중에서 2위 점수가 제일 낮은 그게 좀 걸릴 뿐. 오라승 보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홍동영님 언더 별풍선 보겠습니다. 100개 오라와는 감사합니다. 오라만 고를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6번째는 포항대 하노이. 길게 말할 게 없죠. 1위 확정입니다. 홈 경기다. 로테 돌리겠죠. 근데 이제 몇 점을 넣을 거냐. 그거는 뭐 기동이 형 마음이겠죠. 근데 기동이 형 뭐 로테를 돌려도 이기는 게 우리 기동이 형이다. 뭐 뭐랄까 그냥 믿으세요. 단지 동기부여가 없어서 배당도 좀 작고 찍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름 홈 마지막 경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포항 마인승 보시던지.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언더. 그냥 포항만 골럴 것 같아서 언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갈라타 대 맨유. 챔스 할게요. 챔스. 자, 이 경기 일단은 갈라타 산체스, 여러분이 아시는 토트넘에서 나간 산체스, 그 다음에 결장이고 바르다치 주전 수비수인데 미정이에요. 근데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을 듯. 그 다음에 이제 맨유는 에반스, 리산드로, 카세미르, 뭐 레시포드, 에릭센, 뭐 마운트 결장이죠. 호일로는 아마 복귀할 것 같긴 연락가루님 해요. 별풍선 100개 아마 복귀할 것 감사합니다. 같은데 뭐 경기를 얼마나 뛸지 안 뛸지는 잘 모르겠어요. MJW8KR님 별풍선 100개 연락하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MJW님 감사드리고 일단은 뭐 이렇습니다. 일단은 갈라타 뭐 무시 못할 팀은 전혀 아니죠.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결국에 이제 노장들 태물들이 좀 많지만은 선수층만 봤을 때는 그래도 EPL에서 온다 뭐 괜찮은 팀이죠. EPL에 있다면은 뭐 이카르디에다가 일마즈 늙은이 테테 메르텐스 늙었지 자하 바캄프 그 다음에 은돔벨레 토레이라 데미르바이 진짜 태물 집합 속긴 해요. 아무튼 그렇고 또 특히나
터키 원정 옛날보다는 좀 약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부산 터키 잠수님 원정은 별풍선 뭐 100개 무시는 못한다는 감사합니다. 거 뭐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맨유 뭐 지난 경기 좀 놀래긴 했어요. 맨유가 3골을 박을 줄이야. 상대 에버턴 경기력도 뭐 맨유가 그래도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그 젊은 친구들 쓰면서 차라리 그냥 젊은 친구들 쓰는 게 나아. 그 마이누랑 뭐 그런 애들 그냥 쳐놓고 그냥 쓰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생기를 불어 넣어줬죠. 근데 그 경기 깨놓고 보면 좀 골들이 좀 석연찮죠. 왜냐면 첫 번째 그 바이시클 킥이었나 오버헤드 킥이었나 뭐 비슷한 말이긴 뭐 그렇긴 한데 이제 그 골 넣으면서 이제 터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시포드 골도 못 넣었는데 PK 주워 먹어갖고 골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샬이 얼마 만에 골 넣는 거고 뭔가 우주의 기운들이 맨유를 이제 다 킹스선언님 가리키긴 구독 했어. 4개월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근데 그래도 분위기는 돌렸고 그리고 맨유 또 챔스 맨유가 챔스에서 광탈 심지어 유로파도 못 가게 생긴 지금 입장 미넨 12점 코펜 4 갈라타 4 맨유 4 미넨이 너무 답지발라 나가지고 여기 아까 그 비슷하죠 포항이랑 우라와 여기랑 비슷하죠 그래서 뭐 지금 남은 2경기밖에 없긴 한데 둘다란다 이 셋 다 아직까지는 챔스 막차 탈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집중을 빡시게 하겠죠. 근데 1차전에서는 뭐 갈라타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겼고 그때보다도 맨유가 이제 멤버가 좀 더 부상자들이 많아서 구려지긴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젊은 친구들을 또 투입한다면 좀 더 나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호일룬이 원래 이제 부상으로 지금 못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 좀 좋겠어요. 나오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호일룬이 리그에서는 골을 그냥 자또 못 넣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변방들이라 해야 되나? 클럽 대항전에서는 수세계랜더스님 지금 별풍선 골을 100개 상당히 잘 감사합니다. 넣죠. 거의 골 몇 골 넣었나? 4골인가 5골 넣었죠. 약간 옛날 그거 버릇 이제 못 준다고 자기 이제 세리에 있다가 EPL 클래스 오니까 못 넣는데 그보다 좀 낮은 애들 상대로는 또 잘 박네요. 그래서 호일룬이 근데 나올 것 같아요. 그 테나우도 말했거든요. 이렇게 뭐 호일룬이 뭐 복귀 가능성이 뭐 특히 큰 힘이 될 거다. 그 챔스에서 골도 잘 넣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로 가기에는 역시 맨유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 가지고 맹구 판독기를 돌려도 좀 빡세다. 근데 그래도 승패를 본다면은 갈라타 프렌 쪽 볼게요. 맹구 좀 떨어지면 좋긴 하겠어. 그리고 이제 기준점 대비해서는 역시나 이 경기는 오버 사이드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맨유가 지금 2경기째 클린시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설명하면서도 맨유가 수비 자체가 뭐 부상자도 좀 돌아오고 괜찮은 것 같다. 근데 3번 연속 클린시트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클린시트 한 게 루턴타운, 에버턴 다 뭐 공격적으로 강하지 않고 그래도 갈라타는 꾸준히 지금 홈에서 거의 계속 골을 잘 받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맨유가 뭐 3번 연속 클린시트 이거는 좀 또 아니지 않나 라는 느낌. 연기는 오버 보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여기서 사실상 미넨이 오늘 코펜하겐 상대로 못 이긴다면 모르겠는데 이긴다면은 사실 여기서 이긴 인간들이 2위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3점 달라고 아락바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맨유는 다음 경기가 그래도 1위 확정된 미넨이긴 한데 미넨이잖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 그런 거 생각하면 또 갈라타는 비빈다는 뭐 마인드로 갔는데 코펜하겐은 뭐 찐밥은 아니잖아. 그 다음이 이제 미넨 대 코펜하겐 뭐 미넨 그냥 투엘 감독이 얼마나 뭐 돌릴지 나도 모르겠다. 뭐 로테 돌려준대요. 지난 경기 뭐 교체로 있던 친구 울라이 그 다음에 알폰소 데이비스 사르 게레이로 나브리 밀러 그 다음에 젊은 텔 뭐 이런 애들 나오겠죠. 그리고 인간임이라면 민재 쉬게 해주겠죠. 민재는 뭐 국대도 뛰지 뭐 챔스도 다 뛰지 그 다음에 리그도 뛰지 맨날 풀타임인데 쉬게 해주겠죠. 그리고 코펜하겐은 뭐 멜링이랑 클램이란 친구도 결정인데 필요 없고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 미네는 이미 1위 확정입니다. 그리고 맞대결 생각보다 코펜하겐이 좀 잘 까불었죠. 옛날에 코펜하겐 같은 느낌이 좀 안 들긴 해요. 그리고 다음은 뭐 미넨이 벌레 감독이 이제 바뀌었고 이제 새로 부임을 하긴 했죠. 오니온과의 홈 경기 뭐 넉넉하죠. 홈 연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넨이 지금 몇 경기째고 몇 경기예요 여러분 그 기억이 안 나나 지금 30 몇 경기였나 50 몇 경기 동안 이제 조별리그 무패죠. 그만큼 뭐 그 기록도 계속 이어가고 싶기도 할 거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미넨이 1위 확정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이 정도면은 별로 일관성을 찍고 싶지 않고 그냥 차라리
코펜 2.5풀 찍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오겠습니다. 오버. 그래도 코펜하겐도 골에 대한 저력은 있고 미넨도 최근에 홈에서 그 기록을 깨고 싶진 않겠죠. 그쵸, 훈련 뭐 안 했다고 하는데 안 나오겠죠. 그다음에 세비야 대 PSV. 세비야는 이제 수비수 주전 수비수 바데 릴란드 주전키퍼 결장 중이죠. 소소. 그다음에 라멜라 결장 중. 그 다음에 호베는 코찹 수비수 결장. 일단 맞대결에선 2대1로 비겼습니다. 근데 홈에서 PSV 경기였고 우위적인 경기. 오늘은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 뭐 당연히 이제 홈과 원정이 바뀌면 경기력적인 부분이 또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세비야도 뭐 전형적으로 그래도 홈에서 홈발 뭐 많이 받는 팀이기도 하고, 근데 이번 시즌은 뭐 리그 자체를 돌이켜봐도 홈에서 뭐 그렇게 영향가가 없긴 해요. 그냥 안 지는 경기들을 많이 할 뿐이지. 그런 것도 뭐 무시는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세비야는 사실상 여기서 승점 못 따면은 좀 많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세비야의 주특기 뭐야, 유로파 가가지고 유로파 우승해서 챔스 가야 되는데 유로파까지 가려면은 그래도 3점이 더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오늘 3점 하고 오늘 1점 하고 만약에 비긴다면은 3점 6점, 아스날이 뭐 랑스 이기면은 마지막 경기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챔스 가려면 이기는 게 맞죠. 근데 상대가 지금 현재 LADBJ 1왕, 뭐 그래도 LADBJ의 1왕이기도 하고 뭐 쉽지 않은 경기를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PSV가 지난 경기 좀 우위적인 경기를 가졌다고 해서 원정에서 주도하면서 그렇게 돌리진 않을 것 같다. 지금 세비야도 그냥 승부를 잘 못하는데 근데 꾸역꾸역 골은 잘 넣는다니까요. 소시 때도 말했지만 골은 진짜 기가 막히게 한 골씩 넣어. 특히나 홈에서도 더 그렇기도 하고. 근데 수비적인 부분이 좀 불안하고, 호벤 자체도 자국 내에서야 클린시트 경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리고 지난 뭐 랑스전 뭐 1대0으로 클린시트 하긴 했는데, 얘네도 클럽 대항전 같은 데에서는 그 우물한 개구리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밖에 나오면 또 실점도 많이 하죠. 저 경기는 뭐 그래서 그 말인즉슨이야, 세비야도 PSV 상대로 골은 박을 수 있을 것 같다. PSV도 마찬가지고. 저 경기는 세비야 프랜승 볼게요. 그래도 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아스날 대 이제 랑스. 아니 자꾸 지우네, 귀찮네. 다시 그냥 적자. 일단 아스날 뭐 그대로죠. 파티, 팀버, 스미스 결장. 랑스는 수비수 마차도, 그 다음에 서브 공격수 길라보기 결장. 아스날 오늘 경기 이기면은 1위 확정이죠. 그리고 비기면 경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지면은 또 막게임에 따라서 탈락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8점 되고 얘가 이긴다 오늘 8점, 호벤이 만약에 세비야 잡는다 8점, 마지막 한 경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가야 된다. 아닌가? 얘네 마지막에 아스날 누구랑 하지? 그것까지는 다 안 봤는데, 아무튼 뭐 그만큼 이기는 게 낫죠, 홈에서 경기. 그리고 1차전 경기 아직 기억이 나네요. 요 경기 기억이 정확하게 납니다. 1차전에서 그 전반전이었죠. 전반전에 이제 아스날이 공격을 하다가 그 뭐야, 사카가 이제 부상으로 이제 나갔죠. 초반에 한 30 몇 분인가 나가갖고, 그 뒤로부터 후반에 이제 공격이 안 살죠. 공이 안 돌아가요. 답이 없죠. 진짜 뭐 아르테타의 노예. 사카가 없으니까 답이 없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웨데고르도 지난 경기 이제 제가 말했죠. 브랜드퍼트전 복귀할 것 같다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90분 가까이 뭐 풀타임 소화했고, 그때랑 다르게 또 홈 경기이기도 하고, 뭐 또 뜬금없이 갑자기 뭐 부상으로 나가리 되고 이런 거 없다면은 충분히 뭐 아스날이 랑스 정도는 잡아볼 만하지 않나. 물론 이제 랑스 탄탄한 수비력 무시 못하긴 한데, 그래도 아스날의 홈과 지난 경기도 결국에는 원정에서 주도했고, 뭐 이거죠. 결국엔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그래도 저는 아스날이 뚫을 거라 봅니다. 오늘도 뭐 이상하게 갑자기 부상으로 나가는 거 아니면은 아스날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굳이 보면 오바. 그 다음에 12번째 레알 마드리드 대 나폴리. 레알은 지금 뭐 부상자가 그대로 많죠. 케파. 근데 추가적으로 또 부상자가 생겼죠. 수아메니, 앤디 스미트 비니시우스, 신님 별풍선 100개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모드리치. 오늘 표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모드리치가 또 추가적으로 결장됐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토니 크로스라든지 모드리치 다 늙었기 때문에 몸들이 이제 허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난 경기 뛰고 나서도 부상이죠. 그래서 지금 레알이 좀 자원들이 이제 정말 한정적입니다. 거기다 이제 이 신세대를 이 레알을 이끌어야 되는 신세대의 친구들도 계속 부상이기도 하고, 나폴리는 그래도 여기도 뭐 누수는 있죠. 후이랑 이제 올리베이라가 지금 결장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 누수가 뭐 생겼죠. 특히나 뭐 풀백 쪽에 이제 생겼던 그런 부분, 그런 거 생각하면 여기도 누수 있긴 한데, 근데 좀 더 큰 누수는 레알이라고 볼 수밖에 유피디님 없죠.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경기 레알 12점, 나폴리 7점, 브라가 3점, 모니온 1점인데, 일단은 레알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경기 승점을 22점이나 따놨기 때문에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비기기만 하면 1위 확정입니다. 비기기만 하면 1위 확정이기도 하고, 다음 경기도 또 뭐 홈 연전이기도 하고, 뭐 물론 이기면 더 좋긴 하겠죠. 그리고 나폴리가 만약에 뭐 이긴다고 해도 결국에는 뭐 2위로 진출은 확정이 뭐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1위를 하는 게 그래도 좋긴 하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 그냥 비기기만 하면 13점, 8점, 마지막 한 경기 남아가지고 레알이 진다고 해도 다 따도 11점이죠.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나폴리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뭐 비기거나 뭐 지면은 브라가의 경기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근데 좀 재밌게 가려면은 나폴리가 뭐 비긴다 그리고 진다 8점 7점이잖아요. 맞게임이 나폴리 대 브라가거든요. 만약에 브라가가 이긴다 오늘 6점, 단두대 매치가 될 수 있다. 2위를 갈 수 있는 부분,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 아무튼 뭐 그대로 시나리오 다 가진 않고, 네, 기본적으로 맞대결 했을 때 레알이 원정이었지만 3대1로 이겨줬죠. 뭐 경기 내용새도 비슷했고, 그리고 이제 나폴리가 뭐 그때 제가 대상 경기로 이제 안 들고 와서 말을 안 해줬던 것 같은데, 나폴리가 감독이 바뀌었죠. 감독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바뀌고 나서 승리를 가져갔죠. 예전에 나폴리 이끌어던 팀이요. 그래도 좀 많이 하신 분 알 거예요. 옛날에 그 함식 시절 있잖아요. 함식, 그 다음에 카바니, 그다음 라베찌, 뭐 이 시절 있잖아요. 이 시절에 있던 감독이거든요. 그 인간이 이제 다시 왔어요. 그래서 기대치는 뭐 살짝 있긴 한데, 근데 옛날에 있을 때 시절보다 나폴리가 뭐 우승도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스팔레티 시절보다 좀 딸리는 것도 있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맞대결과는 좀 다른 느낌의 나폴리를 좀 볼 수 있다는 거, 그거 부분에서도 안첼로티도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뭐 체력적으로, 체력이란다, 그 뭐야, 스쿼드 면에서도 지난 경기에 카디스니까 없어도 걔 벌레처럼 바를 수 있는데, 그래도 나폴리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레알이 이 경기는 무승부만 해도 1위가 확정되는 시점. 물론 나폴리 입장에서는 안 좋긴 하죠. 그래서 이 경기는 나폴리 프렌 쪽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언더.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여러분 함식이랑 라베치 카바니 모르나? 설마 나폴리에서 한때 유명했던 이 트리와이가 아무도 모르나 보네. 추천 안 해주시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줄게요. 물 좀 마시게, 물 좀. 말을 좀 많이 했네. 라베찌는 드래곤볼의 사람 아니냐고요. 드래곤볼이요? 드래곤볼은 또 처음 들어보네. 드래곤볼은 또 처음 들어봅니다. 라베시를 몰라? 라베시, 에세키엘 라베시, 라베시. 뭐 그렇다. 자, 브라가 대 우니온 베를린. 또 지었네. 나도 모르게 자꾸 지우네. 자, 이 경기 일단은 브라가 주전 미드필더인 무스라티라는 친구 미정이고, 우니온은 두키, 뭐 보누치, 베커 뭐 이런 친구 미정입니다. 근데 원래 안 나왔어요. 근데 뭐 안 나와도 뭐 나오면 뭐 좋고 안 나오면 의미 없고, 일단 요 경기 뭐 두 팀 다 일단 서로를 이겨야 유로파던 챔스던 나가죠. 우니온은 근데 사실상 뭐 이 경기 이긴다고 해도 다음 경기 이겼도 나폴리한테 상대 전적에 밀리기 때문에 챔스는 탈락이에요. 그냥 기웃기웃거리면서 유로파 가려고 하겠죠. 반대로 뭐 브라가 입장에서는 이제 비기면은 유로파는 확정이죠. 왜냐면은 4점에 비기면 확정이 아니라, 아무튼 비기면 확정이 아니라 정신이 나갔네요. 잘못 계산했네요. 비기면이 아니라 브라가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비기면은 나중에 경기가 이제 나폴리 브라가 우니온 레알
레알이 아무리 힘이 빠졌다고 푸드 해도 물결표 동기부여가 없다고 F님 해도 별풍선 이 100개 벌레 같은 감사합니다. 우니언 그런 애들보다는 낫겠죠. 그리고 오니온 감독 제가 바뀌었다고 말했죠. 피셔 감독을 눈물로 이제 보내고 새로운 감독이 하는데 글쎄요, 기대치는 좀 모르겠어요. 직전 경기도 홈에서 비겼죠. 선제골 넣었는데 비기지 않았나? 아닌가? 선제골 못 켰는데 비겼나? 아무튼 뭐 여전히 그렇게 큰 기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브라가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잡아야지 결국에는 이제 챔스에 진출할 확률이 높죠. 물론 이제 오늘 나폴리가 레알을 잡아버린다. 그러면은 뭐 사실상 끝이긴 한데 그래도 유로파라도 뭐 나가려고 아덕바덕 하겠죠. 맞대결에서 원정인데 뭐 브라가 3대 이겼다. 그때보다는 뭐 감독도 바뀌고 뭐 좀 뭐 스타일도 좀 달라지기도 하고 했긴 한데 그래도 오니온 자체라는 팀이 결국에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 자체만 대단하기도 하고 뭐 챔스 뭐 첫 원상게임님 경험이기도 별풍선 100개 하고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브라가 상대로는 그래도 경험치가 좀 더 많고 그런 이런 클럽 대항전도 많고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뭐 크게 전령적인 뉴스도 없는 것 같고 배당도 뭐 이 정도면 그냥 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브라가 승 볼게요. 브라가 승.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브라가 이 포르투 팀들은 솔직히 언더를 좀 찍기가 그래요. 오니온이 물론 피셔 감독 시절에는 선수비 역습 요거에 존나 몰빵했는데 지금은 또 아닐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벤피카 대 인테르. 소시 10 인테르 10 잘트 3 벤피카 빵. 솔직히 2조는 벤피카가 빵점을 할 정도는 4경기 동안 해가지고 빵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되네요. 역시 쉽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똑같이 갈 수가 없다. 일단은 뭐 여기 사실상 뭐 챔스는 얘네들이 가는데 1, 2 싸움 하는 거죠. 그리고 벤피카 뭐 네레스랑 바 결장 수비수랑 앞선의 공격수 빠지고 인테르는 지금 수비 쪽이 지금 부상이죠. 파바르도 그렇고 바스토니도 그렇고 뭐 없어도 여기는 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측면에 뭐 윙백 할 수 있는 덤프리스 쿼드라도가 돌아오긴 했어요. 구 유벤 늙은이 30 몇 살 이제 콜롬비아 국대 쿼드라도가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고 벤피카가 그래도 아직은 희망은 있죠. 오늘 잘츠랑 소시랑 붙는데 벤피카가 오늘 이기고 다음 경기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로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잘할 거고 인테르는 뭐 진출 확정이긴 하지만 1위 싸움 중요하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1위 쟁쟁한 친구들이 다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안 만나려면은 결국에는 1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맞대결은 1대0을 승리를 가져갔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제가 저번이 아니라 그냥 매번 말하고 있죠. 벤피카가 공격적인 성향은 정말 강한 팀. 근데 지금 같은 조에 있는 소시, 인테르, 잘츠는 뭐 옛날에 이제 뭐 홀란드 시절, 히차니 시절 뭐 그럴 때는 닭공 축구를 막 하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자국 내에선 모르겠는데 클럽 대항전 했을 때는 라인 내리면서 경기 임하는 것도 깔끔하게 잘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때도 말했지만은 벤피카가 약간 수비적인 부분이 좀 타이트한 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팀 이런 팀들한테는 생각보다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다 빵점한 것도 그런 느낌에서도 이것도 한 그 첫 경기가 누구랑 했노 얘가 첫 경기가 벤피카랑 했죠. 그때 한 명 퇴장당하는데 잘츠가 한 명 더 우인데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라인 내리니까 물론 수적인 열세가 좀 부족했지만 못 뚫더라고요. 그 주도를 하긴 했는데 한 명 퇴장당해서 그 뒤에 이제 소신과 인테리어를 해갖고 했는데 또 지는 거 보면은 그냥 계속 똑같이 흘러갈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인테리어가 역배니까 인테리어 프랜쪽 볼게요.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인테리어 보면 언더인데 또 벤피카 보면 또 오버 같고 그래도 홈 따라가자 오버. 그 다음에 이제 소시 소시 대 잘츠 소시 뭐 딱히 없고 오야르자발도 지난 경기에 좀 걱정을 했는데 그 교체로 나왔죠. 오히려 뭐 체력 세이브 된 상태. 잘츠는 지금 수비수 바이두 솔레 검객 사무라이님 테르지치 별풍선 미드에 100개 감사합니다. 키아르가드라는 친구 뭐 결장입니다. 일단 지난 맞대결이랑 비교했을 때 그때 수비수로 나왔던 솔렛이라든지 테르지치라든지 뭐 미드에 카이르 가드 이런 친구들이 빠지네요. 이것도 지난 맞대결에 비해서 떨어지고 맞대결도 2대0으로 소시가 잡아줬죠. 솔직히 소시가 지금 이렇게 챔스에서 잘할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들었는데 잘하네요. 리그도 지금 잘 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소시는 1위 싸움 하고 있는 시점인데 홈에서의 경기 잘츠는 비기기만 해도 유로파는 뭐 사실상 확정이긴 뭐 하긴 하죠.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뭐 경기적인 측면도 소시가 낮고 잘트야 항상 뭐 챔스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일상인 친구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홈 강자 소시 크게 따는 이제 뭐 부상자도 없기도 하고 이 경기는 뭐 소시 승우를 보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당연히 뭐 소시 경기 언더 볼게요. 그리고 잘츠도 클럽 대항전에서는 옛날 같지 않아. 언더 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 아름다운 초원님 별풍선 100